자, 이번 시간에는 그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자,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 이라면은 기울기와 한 점입니다. 자, 왜냐하면 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식을 세울 수 있다. 제일 중요한 게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기울기를 찾아야 되고 한 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에 따라서 형태가 한 네 가지의 형태로 나눕니다. 첫 번째, 기울기가 기울기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하면 얘 기울기가 한 점이잖아. 그래서 y는 mx 플러스 n 이와 같이 되면 되고요. 두 번째, 기울기가 m이고 그 다음에 한 점이 x1, y1이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y는 그러니까 y-y1은 m의 x-x1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거는 왜 이럴까요? 라고 하면 살짝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. 자, y는 mx가 있어요. y는 mx가 있는데 얘를 x1, y1을 지나게끔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합니다. 요렇게 이 점을 원점을 평행 이동하면 이게 기울기는 똑같이 m이면서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잖아.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x1만큼 y축으로 y1만큼 평행 이동은 x자리에 x-x1 y자리에 y-y1을 집어넣는 거지.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. 그래서 y는 m에 x-x1 플러스 y1 이렇게 하면 얘가 기울기하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. 자, 얘가 기준이에요. 얘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, 두 점이 주어진대요. 두 점 x1, y1이 주어지고 x2, y2가 주어지면 기울기하고 한 점이 중요하다 했다 얘가. 그래서 한 점은 얘를 쓸 거고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요. 자,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는 첫 번째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, x 증가분의 y 증가 이렇게 돼서 얘는 x2-x1분의 y2-y1 얘가 지금 말한 여기에서의 기울기. 두 번째는 x축의 양의 방향과 x축 양의 방향.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할게요. 탄젠트 세타를 말을 하는 겁니다. 자, 세타는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입니다. 이루는 각. 자, 이랬을 때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가 되는데요. 밑변분의 높이라서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30도일 때는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이 되고 45도일 때는 1이고 그 다음에 60도일 때는 루트 3입니다. 그리고 90도일 때는 기울기가 없어요. 그냥 수직이기 때문에 얘는 특수한 직선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. 특수한 형태. 그 다음에 135도가 되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뭐 120도도 있고 막 있지만 자, 일단은 이 정도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는데요 하니까 기울기가 자 y-y1을 쓰고 기울기는 어떻게 쓴다고 x2-x1분의 y2-y1 x-x1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 변형 없이 그대로 얘만 정리해주면 되는 식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일 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얘도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. 자, 물론 우리가 y절편은 b잖아. 여기에서 ax 플러스 b 할 때 b잖아. 또는 여기서는 n이잖아요. 자,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주어진 조건만을 가지고 식을 세웠을 때 이와 같이 변형 없이 세웠을 때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다. 이런 차원에서 이 네 가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울기와 한 점입니다. 자, 이걸 가지고 모두 다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왕님 4개의 패턴을 다 외우고 있으면은
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외울 때는 선생님이 외운다는 의미는 이해를 하고 여기가 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. 아셨죠? 자, 그래서 이 네 개의 형태가 이 네 개의 형태 중에서 어떤 것인지 꼭 네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적절하게 기준이 되니까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라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그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감각은 키우되 큰 줄기는 이 네 가지 형태고 하나의 큰 줄기는 기울기와 한 점이다 이 말입니다. 아셨죠?